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정책 설명의 사역을 맡은 정영곤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지금 날씨도 많이 안 좋은데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좀 당초에 이제 수요 예측이 좀 잘못돼서 좀 혼선을 빚은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예, 설명의 진행에 앞서가지고요.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정책 설명의 취지하고 간단한 순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본 설명에는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정책에 대한 데이터 기반 행정법에 근거해서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강화 지원 같은 주요 사업을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담당자 대상으로 설명하고자 마련한 자리고요. 지금 이제 부득이하게 신청을 못한 기간까지 배려하고자 현재 지금 녹화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녹화본은 추후에 다시 또 공문으로 이제 같이 발송해서 업무 추진하는 데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데이터 분석 활용 정책 설명회 시작할 텐데요. 자리 착석해 주시고요. 휴대폰은 진동이나 혹은 무음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2024년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정책 설명이 시작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 지원, 플랫폼 분야 순으로 이제 주요 정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은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 분석 설명은 윤인식 데이터 분석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통합데이터 분석센터 분석팀장 윤희식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분석팀에서 수행하는 데이터 분석 사업의 내용하고 협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정기관의 현안 해결 및 과학적 정책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그 과제 58개를 선정하여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사례를 보시는 것처럼 그 23년도에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수위 변화 예측, 병무청의 병력 면타, 식약처의 필수 의약품 등 12개 과제를 수행을 했었습니다. 24년도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은 공공 빅데이터 신규 분석 사업하고 AI 기반 현안 해결형 이렇게 두 개의 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공 빅데이터 분석 사업은 한 8개 과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요. 과제 특징은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 지원 중심, 그리고 기존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이런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AI 기반 현안 해결형 개발 사업은 한 4개 정도를 과제를 선정해 갖고 추진할 계획이고요. 과제 특징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개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시스템에 상시적으로 쓸 수 있게끔 탑재하는 부분까지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차이는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상시적으로 거의 실시간형으로 이렇게 그 예측 모델 위주로 해갖고 진행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회 문제 해결 및 국민 안전복지 등 필요한 과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인력이라든지 시간이 부족한 아마 그런 과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제들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 방법은 저희들이 2월 2일 날
지난 금요일 날 각 기관으로 이제 그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공문에 첨부된 수요 조사서가 있습니다. 그 조사서에 저희들이 좀 작성에 도움이 되게끔 예시까지 기재를 해갖고 발송을 했으니까요. 보시고 회신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각 그 부서에 도착을 안 했으면 정보화 부서로 저희들이 일단은 시행을 했으니까요. 정보화 부서에 그 관련 공문을 좀 공유하게끔 그렇게 하시면 관련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제 선정은 저희들이 그 1차 서면 평가, 2차 대면 평가 이렇게 해서 최종 과제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준은 과제의 추진 시급성이라든지 향후의 정책 활용 계획 여기 구체성이 좀 드러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터 분석이기 때문에 이 과제가 데이터 분석으로서의 어떤 그 실행 가능성이 있는지도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할 계획입니다. 과제 수행은 저희 행안부가 총괄이 돼 가지고 그 참여하는 주관기관과 리아 그리고 분석 수행 업체 간 협업을 통해 갖고 연내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저희들이 통상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드린 그 수요조사서의 양식입니다. 이 내용 중에 아무래도 데이터 분석이다 보니까 데이터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시스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특히 향후에 활용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그 강조를 해갖고 작성을 해주시면 아마 과제 선정 그 평가를 할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정책 현안 데이터 분석 및 기술 지원 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그 2개월 내 단기간에 이렇게 데이터 분석을 수행해 갖고 국민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 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통으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과제 발굴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두 가지 꼭지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은 저희들 임의대로 이게 분류를 했는데 수시 분석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좀 빨리 분석하고 그걸 활용하고 싶다 하는 수시 분석이 있고요. 그 업무 공통으로 해가지고 각 기관별로 이렇게 공통 업무를 한번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갖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다 하는 과제가 있으면은 저희들한테 수요 과제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고 모든 본부처가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술 지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한 158종 정도의 데이터 분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요 만든 그 모델들이 다 지금 그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 내용 보시고 우리는 이런 걸 한번 우리 기관에 적용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매뉴얼 같은 걸 다 올려놨는데 그걸 보고도 좀 힘들다 아니면 데이터가 좀 변형이 일어나 갖고 도움을 받아야겠다 하는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뒷장에서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린 것처럼 수시 분석은 기관 현안 및 국민 일상생활을 2개월 내 빠르게 그렇게 분석 결과를 도출해 갖고 즉시 정책에 활용할 과제를 위주로 해 갖고 발굴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3년도에는 그럴 때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때 김포 골드라인이 혼잡도가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사회적 이슈가 된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갖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대전교통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의뢰 주신 뭐 교통 약자 이동 지원 차량 배치 효율화 분석 등 저희들이 작년에 한 18건을 빠르게 수행해 갖고 기관에서 즉시 활용하게끔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제의 추진 절차는 기관에서 주신 수요를 기반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국민생활 파급력이라든지 효과성, 시급성 이런 내용들을 고려해갖고 과제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업무 공통 기반입니다. 요거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각 모든 범정부 공공기관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업무가 있을 겁니다. 그 업무를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동으로 활용하자라는 취지입니다. 인사, 예산, 평가, 민원 등 그 정부 업무 공통 기반에 해당되는 핵심 과제를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모델을 만들어 갖고 모든 기관이 공동으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아까 그 정용호 주무관이 그 성과에 말씀드린 그 정보 공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공공기관들이 다 공동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영역이 될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그 모델을 개발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한 목적으로 해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온라인 민원 분석 서비스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스템의 민원에 관련된 어떤 처리 절차 같은 이용자의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그 민원 서비스를 개선하고 필요하면 제도적인 부분까지 이렇게 개선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시해 보시면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그 온라인 민원 신청 패턴을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을 하다가 어떤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이탈이 많은지, 어떤 단계에서 사용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을 웹로그를 분석을 해갖고 그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개선하고 필요하면 어떤 서식이라든지 그 제도까지 이렇게 개선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술 지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8종의 모델을 그 기간 맞춤형으로 지원할 그런 그 계획입니다. 그 23년도 사례를 보시면은 그 서울시 강지구라든지 울산 중구에서 이렇게 해충 발생 예측 및 방역 최적화 그리고 뭐 공공 와이파이 신규 구축 입지 분석이라든지 실질적으로 기관에서 바로 적시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위주로 해갖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수시 분석과 기술 지원 분야는 오늘 설명회가 끝나면 수요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발송하지는 않았고요. 내일이나 모레쯤 금주 내에 이렇게 발송드리겠습니다. 공문은 저희들이 시급성 뭐 이런 그 중요성 즉시 활용 이런 계획 때문에 그 상반기하고 하반기하고 연내에 두 번에 걸쳐 갖고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그 일단 요번에 발송하는 공문에서는 6월까지 반드시 요걸 좀 분석해서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과제가 있으시면은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 공통 기반은 저희들이 공문을 1월 달에 시행을 했습니다. 시행을 해갖고 오늘 설명회를 그 기점으로 해갖고 조금 더 연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해갖고 이것도 저희들이 2월 말까지 연장해서 그 공문을 그 과제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제를 제출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그 수요 아까 말씀드린 그 평가 기준에 의해 갖고 평가해서 과제를 선정 후에 주신 기관을 찾아뵙고 의견도 구하고 이런 일정으로 해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표준 분석 모델입니다. 앞에 거는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요 과제는 그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미리 한번 그 개발한 것들 중에 아주 좀 우수한 모델이 있다면은 그걸 공동으로 한번 사용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잘된 우수 빅데이터 분석 모델을 요거 표준화해 갖고 각 기관에서 개발하는 그 비용을 최소화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간 2016년부터 2023년도까지 한 50개의 표준 분석 모델을 구축을 했고요. 여기에는 한 54개 기관들이 참여를 한 바 있습니다. CCTV 교통량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마 본부처에서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 관련돼 갖고 작년에 교통량 조사할 때도 이걸 그 기관에서 사용하는데 전폭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사업은 주로 이제 사업의 추진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자체 분석 사례뿐만이 아니고 이제 뭐 우수 공모전에서 우수한 요런 사례 같은 걸 발굴해 갖고 공통 적용이 필요한 과제를 구축을 하는 사업입니다.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3개 정도 과제를 신규적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정보 공개, 그리고 침수 위험 대응 모델, 공공의료 취약지 분석 등 한 3개 정도를 발굴을 해서 이제 구축이 끝났고요. 요건 전월에 사업이 완료가 된 겁니다. 요걸 이제 저희들이 그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올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 접근해 갖고 패키지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게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온라인화 추진은 아무래도 그 데이터 분석이라는 게 조금 그래도 기본 지식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따라서 차근차근 하면은 다 할 수는 있겠지만은 그래도 좀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저희 아주 좀 쉽게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온라인화를 추진을 했습니다. 요 내용은 이제 사용자가 그냥 그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가서 그 정해진 서식의 데이터만 넣으면은 바로 그 결과를 시스템에서 시각화해서 보여줄 수 있게끔 그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도 침수 위험 대응 분석 모델은 온라인화를 했고요. 그 위에 2급 감염병이라든지 화재 취약 지역 분석 등 이렇게 3종의 온라인화를 추진해 갖고 지금 시스템으로 구현을 했습니다.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사용이 가능하신데 이제 저희들이 뭐 2월 말까지 시범 기간으로 지정해 갖고 혹시 사용하시다가 불편한 부분이라든지 뭔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반영을 해 갖고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 중에 또 이용 활성화 추진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 기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모델 중에 활용도가 낮은 모델을 계속해서 정비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것도 사업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홍보도 이 사업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 절차입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데이터 분석 추진 사례나 공모전 수상작 등 이렇게 사례 조사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20개 정도의 후보 과제를 도출을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이제 외부 전문가 의견 모아 가지고 한 10개 정도로 좀 압축을 하고 그 10개를 대상으로 해 갖고 각 기관에 선호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요거는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들었는데 사용하실 기관에서 요런 과제를 만약에 구축을 해서 만들어 준다면은 우리 기관에서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의사를 좀 확인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갖고 선호도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과제를 3개를 선호도 조사를 끝나고 3개가 최종 선정되면은 요 기간에 요 과제에 참여하고 싶은 주관 기관들을 모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 기관들을 모집하는데 공문을 보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요 과제에는 뭐 우선적으로 참여해 갖고 원하는 방향으로 표준 분석 모델도 가져가고 우리가 먼저 좀 쓰고 싶다라는 그런 의사가 있는 기관에서는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여 기관하고 저희들이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하고 협업을 해 갖고 한 5개월 정도 표준 분석 모델을 확립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관기관 협조사항입니다. 아까 절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후보과제 대상 사업과제 선정에 이렇게 선호도를 조사할 때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과제 확정 후에 참여기관 모집 시에 필요한 과제에 공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과제당 통상 이제 한 3개 정도 지자체나 공공기관을 이렇게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 그 데이터 분석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갖고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예, 예, 지금 파트 1 이제 설명은 다 끝나셨는데 혹시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요. 저희 마이크 전달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 주시면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예, 특별히 예. 새만금 개발청 데이터 기반 행정 담당하고 있는 박미애 사무관입니다. 그 표준 분석 모델에 대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분석 수요가 있으면 상하반기에 한 번씩 수요 조사를 받는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에 딱 준비를 해 있다가 수요 조사에 딱 참여해서 하면 좋겠지만 그게 준비가 안 되고 이제 데이터 과제를 발굴을 하다 보면은 좀 시간이 걸리고 그러면 이제 수시로 좀 신청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요? 그 저희들이 수시 과제를 그런 목적으로 해가지고 만들기는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런 기관들이 그 수시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이렇게 약속된 것들이 좀 진행되는 게 또 약속된 것들이 과제를 먼저 받아갖고 약속을 했는데 수시로 이렇게 받게 되면은 그 과제를 또 지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기간을 정해놓고 상하반기 이렇게 할 계획이거든요. 근데 진짜 굉장히 좀 이게 긴급성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한테 한번 그 의사를 주시면은 저희들이 좀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김포 골드라인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에 속했거든요. 서울교통공사에서 군자역하고 두 개 장암평역 두 개를 이렇게 분석하려고 했었는데 김포 골드라인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갖고 저희들이 그 분석의 범위를 김포 골드라인까지 넓힌 사례가 있긴 합니다. 예, 그또 표준 분석 모델 관련돼서 김재모 사무관님 혹시 그 뭐 아까 추가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 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표준 분석 모델 담당자입니다. 그 표준 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모든 과제가 플랫폼 기반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완성된 결과물을 갖다 플랫폼에 탑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개발하신 모델을 향후에 지속적으로 그 결과물을 남겨놓고 모든 기관들이 사용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모델은 그 지자체와 협업하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과제를 시행한 후에 그 결과가 지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를 갖다가 같이 보실 수 있고,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도 그 지자체 데이터를 활용해 갖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이 있고, 그리고 향후에는 그 올해부터는 그 표준 분석 모델 과제에서 반드시 그 공공기관을 갖다가 포함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표준 분석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한 신청 건수가 사용률이 한 2배 정도 이상 증가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향후에 계속 지속적인 그 확장이 예상되니까는 부디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과제는 약 5월쯤에 아마 그 공모가 나갈 예정입니다. 예,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다음 과제 진행을 하고요. 혹시 뭐 그 중간에 이제 생각나시는 질의가 있으면 마지막에 다시 한번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윤희식 팀장님 저 장시간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 파트 2 진행하겠습니다. 역량 지원에 관한 정책 설명은 신규석 역량 지원 팀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 지원 파트를 설명드릴 통합 데이터 분석센터 심규석 사무관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팀에서 총괄하는 사업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데이터 관련 교육이고요. 다른 하나는 기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확산을 장려하기 위한 공모전이나 우수 사례집 제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라고 하면 개인의 역량과 기관의 역량을 모두 의미하게 될 텐데요. 교육은 개인의 역량을,
컨설팅은 기관의 역량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개인과 기관을 딱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기관 간의 우수 사례 공유를 통해 서로 간의 역량 강화가 도모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취지로 공모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데이터 역량 학습 지원 시스템이나 온라인 진단 도구를 두고 있으며 업무의 기반이 되는 역량 진단 지표나 가이드라인 개발 그리고 운영 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교육 사업 작년의 어떤 실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획 입문부터 전문가 과정까지의 집합 교육과 실시간 온라인 교육 그리고 상시 온라인 교육을 모두 포함해 약 15만 명 정도 이수했는데요. 다양한 교육 과정을 올해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에 수요가 많았던 민원 데이터 분석과 같은 교육은 동일한 주제로 초급 과정과 고급 과정을 모두 개설해서 수준별 교육을 지향하고 과정명 같은 경우에도 그냥 초급 분석, 중급 분석 이런 식으로 뭉뚱그리는 제목이 아니라 민원 데이터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민원 데이터와 엑셀을 활용한 텍스트 데이터 시각화 과정과 같이 과정명에서부터 교육 주제를 명확히 드러낼 예정입니다. 또한 실무 맞춤형 교육이나 전문가 과정과 같이 수요가 많거나 중요성이 높은 교육들은 확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모든 과정이 시작이 되면 과정 안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개발한 온라인 컨텐츠들은 데이터 역량 강화 학습 지원 시스템 www.databus.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2024년 교육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계획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올해의 교육의 모토라고 하면 수요에 맞게, 실무에 맞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례 기반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에 맞게, 그다음 실무 맞춤형 교육 과정, 여기 가운데 있는 동그라미 2개의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러한 교육 과정 외에도 높은 전문성으로 데이터 기반 행정의 거점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전문 인재 양성 과정과 상시적으로 데이터 적용 업무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 있게 상시 코칭 교육과 같은 과정이라기보다는 상시 지원 체계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에서 그 동그라미가 그러니까 주제가 4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전문 인재 양성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행안부에서 범정부 최초로 개발하고 운영한 전문가 과정인데요. 약 3개월간의 집중 교육 과정을 통해서 총 18명의 전문 인재를 배출하였고 수료생들은 각 기관에서 데이터 기반 행정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올해 전문 인재 양성 과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정 목표는 현재 데이터 분야 최고급 자격증으로 불리는 ADP에 준하는 데이터 분석, 기획, 수행 능력을 갖춘 인재 양성입니다. 약 5개월간의 주 1회 집합 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난주 월요일에 공고문을 각 기관에 공문으로 시행을 했고요. 올해는 2개 기수로 확대해서 본격 운영할 계획입니다. 1기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2기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적인 역량 확보 외에 인센티브로는 교육을 이수하고 전문가위원회의 인증평가를 통과한 자에게 데이터 분석 전문인재 인증서, 해당 전문인재의 소속 기관에는 인재 양성 선도기관 인증패를 수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내년에 아까 앞에서 분석팀에서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희 분석센터에 데이터 분석 과제 수요 제출을 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 어떤 과제들을 이제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약간의 가점을 드릴 예정입니다. 본 과정의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세한 일정이나 교육 과정 같은 경우는 공고문에 딸려 있는 부침 파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공문으로 발송을 드렸고 이 과정에 대한 신청 기간은 내일부터입니다. 선발 평가 과정을 거쳐 4월 8일에 최종 선발 통보가 있을 예정입니다. 올해는 2개 기수를 운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기는 4월 26일, 2기는 5월 30일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본 과정의 중장기적인 목표는 2027년까지
행정 공공기관 내 300여 명의 전문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 기반 교육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단편적인 이론 강의가 현장 업무와의 관련성이 낮다라는 의견을 반영하고 실제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사례에 기반한 교육을 작년부터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수요가 높은 사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작년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저희는 그간 많은 교육 과정들을 진행했었기 때문에 약 1,500여 명의 교육생 의견을 바탕으로 언어 모델을 베이스로 한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챗GPT를 활용해서 민원 분석이나 공공시설물 입지 선정이라는 수요가 높은 분석 사례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에도 기존의 민원 분석이나 입지 선정 사례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교통이나 의료 쪽에서도 유익한 데이터 분석 사례를 발굴하여 교육 과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의 교육 수요가 많았던 민원 데이터 분석 같은 경우에는 코딩 없이 엑셀이나 오렌지, 파워 BI 등의 툴만을 활용해서 데이터 시각화 분석을 할 수 있는 초급 과정, 그리고 R이나 파이썬과 같은 언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래밍 언어겠죠. 코딩이 필요한 고급 과정, 이런 식으로 여러 수준의 강좌를 개발하고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실무 맞춤형 교육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관의 규모나 사정에 따라 전문적인 분석 도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땐 전문 분석 도구와 자원을 지원해주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업무를 할 때 항상 전문 분석 도구를 활용해야지만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현황에 대한 기초 통계치를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 서비스가 있는데 과연 요거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위치적으로 있을까 하는 지도의 시각화를 하는 이러한 분석들도 간단하지만 모르면 할 수 없는 데이터 분석이 될 테고 실제로 이런 것들의 업무 적용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작년엔 엑셀을 활용한 데이터 시각화 교육을 도입을 했었는데요. 올해도 이러한 시각화 과정을 많이 강화할 계획이고요. 긴 교육에 참여하기 부담스러운 관리자들을 위한 원데이 관리자 특강이나 데이터 기반 행정 톡톡이라고 실시간 온라인 과정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작년 실시간 온라인 과정의 경우에는 챗GPT의 업무 활용법에 대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교육 참여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었고요. 올해도 신기술의 업무 도입 관련해서 유용한 주제를 발굴하고 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현업의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실무자를 위해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데이터 역량 강화 학습 지원 시스템의 게시판 문의나 전화 문의, 그리고 꼭 이런 문의에 대한 응대가 아니라 정기적인 유튜브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상시 코칭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역량 진단 체계와 역량 강화 컨설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역량 강화 컨설팅 사업 대상 기관으로 선정이 되시면 심층적인 역량 진단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역량 진단 체계 안에 컨설팅 사업이 포함되는 걸로는 원래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설명의 편의상 역량 진단의 기반이 되는 것들을 왼쪽에, 컨설팅 사업은 따로 오른쪽에 적어두었습니다. 역량 진단 체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지표가 있고 역량 진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또한 각 기관이 저희 지표를 활용해 자체적으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 온라인 역량 진단 도구입니다. 이러한 역량 진단 체계가 있다고 해도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심층적인 역량 진단을 해보기가 여건상 어려울 수도 있고 실제로 역량 강화 계획을 수립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단이 낮다고 해서 그냥 그 순위대로 강화 계획을 짤 수가 없는 게 여러 가지 어떤 항목의 그 중요성이나 시급성, 그다음 기관의 여건들이 다 결부된 문제라서 기관 자체적으로 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에 역량 진단이나 강화 계획 수립에 도움이 필요한 기관이 수요를 제출을 하시면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들의 도움을 주고 있는데 이를 컨설팅 사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의 정착을 위해선 각 기관의 현재 역량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고 이에 대응하는 개선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행안부는
재작년 8월부터 범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지표를 개발하여 작년 2월에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이 진단 지표를 통해 개별 기관의 역량을 조직 역량과 개인 역량, 종합 역량으로 구분하여 진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직 역량이라고 하면 분석 시스템 보유 여부와 같이 시스템이나 기관 차원의 역량을 뜻하고요. 개인 역량이라고 하면 데이터 분석 능력과 같이 구성원들의 역량을 의미하게 됩니다. 지표 체계는 45개의 그러니까 기본 역량, 하위 역량으로 구분을 했고 어쨌든 최종적으로 45개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각 항목별로 진단 문항이 1개 이상 있어서 63개의 진단 문항을 가집니다. 그러면 모든 진단 대상자들이 63개의 진단 문항을 다 실시를 하는 건 아니고요. 데이터 직군이냐 비데이터 직군이냐 혹은 부서장 이상급의 관리자냐 실무자냐에 따라서 구성 문항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63개 문항 중에 적절하게 선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진단 지표 같은 경우엔 올해도 문항들이 역량을 대표하기에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나 아니면 이 문항들이 너무 많다라는 의견들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신속 간이 진단을 도입해도 충분한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실시하고 개선할 예정입니다. 각 기관에는 데이터 기반 행정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담당자의 주도하에 기관별로 적정 인원의 진단 대상자 수를 설정을 하고 그 진단 대상자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지표를 활용해서 역량 진단을 실시하면 각 기관의 조직 역량이 어느 수준인지 구성원들의 역량은 어느 수준인지 1에서 5단계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운영 중인 온라인 진단 도구를 활용해 진단을 시행하시면 맞춤형 개선 방안이나 부족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교육 과정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고 같이 추천을 하면서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 진단 도구를 활용해 역량 진단을 실시한 기관은 약 280여 개 정도의 기관인데요. 아직 데이터 기반 행정 시행 초기인 만큼 대부분의 기관에서 종합 역량이 1단계 혹은 2단계 수준으로 나타났었습니다. 다음은 범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가이드라인입니다. 예전부터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있었고 지속적으로 제작을 하고 개정을 해서 작년 4월에 최신본을 배포를 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완전한 공개 자료로 일반 포털 사이트 검색으로도 바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기관별 역량을 진단하고 취약 역량을 식별하고 강화해야 할 역량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역량 강화 방안을 수립하는 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진단 지표 항목들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 중인 진단 지표와 진단 가이드라인 같은 체계가 있지만 현재 이 법 자체가 시행 초기 단계고 작년의 기관별 역량 진단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기관이 아직 더 발전을 해야 되는 수준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에 개별 기관의 역량 진단과 데이터 활용 수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역량 강화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기관으로 선정되면 역량 진단 가이드라인대로 기관의 부족 역량이라든지 개선 필요 역량을 심층적으로 식별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강화 계획 수립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룹별 FGI 등을 통해서 진단 문항에 대한 오해도 줄일 수가 있고요. 진단을 하실 때 따라서 신뢰성 높은 진단 결과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 있었던 데이터 기반 행정 실태 점검 평가 지표에도 역량 진단의 시행 여부나 개선 계획 수립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많은 수요 제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컨설팅 결과물 중에 하나인 기관별 보고서를 잠깐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현재의 역량 수준이 어떻게 되고 다른 기관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 또 현재 부족한 조직 역량과 개인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진단을 받아볼 수 있으십니다. 올해 역량 강화 컨설팅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2월 19일부터 수요를 받을 예정입니다. 총 30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선발 기준과 반영 비율은 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기관의 역량 수준이나 컨설팅 결과의 활용 방안, 기관의 참여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 기관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컨설팅 사업 대상 기관에 선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각 기관에서는
온라인 진단 도구를 활용해서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 지표로 편리하게 영양 진단을 수행할 수 있으십니다. 일단 링크는 www.datakepa.go.kr이고요. 사용 매뉴얼 또한 홈 화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활용법 설명회는 작년에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월과 8월 정도에 온라인으로 약 2회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진단 도구를 사용을 하시면 아직 개선 중이기는 하나 각종 진단 결과에 대한 시각화 자료를 보실 수 있도록 고도화 중에 있습니다. 기관 관리자가 각 부서별 데이터 역량을 비교해 보거나 개선해야 할 역량은 무엇인지, 그 중에 강화가 시급한 역량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교육을 들으면 되는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역량 진단 결과에 대한 시각화 분석 자료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전체 부서 대비 해당 부서의 역량 수준이라든지 그 부서의 순위 같은 것들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 통계학 정보별로 또는 근무 경력별로 데이터 역량 수치나 평균 수준과의 갭 같은 것들을 그래프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관 간의 우수 사례 공유와 데이터 기반 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수 사례집 발간이나 공모전 같은 행사들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작년 공모전의 경우 아이디어, 직접 분석, 우수 사례 3개의 분야로 나눠 공모작을 받고 결선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데이터 분석 활용 공모전은 보통 하반기에 개최하게 되는데요. 올해 계획이 구체화되는 대로 공문이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 강화 파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네. 네, 지금 두 번째 파트 설명 끝났는데 혹시 파트 설명 듣고 질문하실 분 있으면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질문 있는데요. 저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왔고요. 혹시 지금 어디 계시죠? 잠깐 네네네. 네, 그 온라인 역량 진단 도구 고도화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고도화가 언제 완료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말씀드린 그 시각화 툴을 붙이는 것들은 이제 거대한 고도화 계획은 아니고 이제 세부적인 고도화 계획이었는데, 일단은 저희가 이번 달 내로는 그 이제 시각화 항목들 중에 정해진 항목들에 대해서는 고도화가 다 될 거고요. 그래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고, 추후 고도화 항목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설정을 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이번 달에 완료됩니다. 역량 진단 가이드라인은 작년과 똑같이 개정 없이 진행되는 건가요? 가이드라인은 일단은 제 생각 거기에 지금 뭐 온라인 진단 도구 활용법 이제 이런 것들은 안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어떤 항목들을 개선할지에 대해서 좀 이제 저희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니아도 같이 하고 사업자들도 보통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일단 뭐 큰 개선 계획은 없을 예정인데 또 세부적인 개선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왔는데요. 혹시 여기 온라인 역량 진단 도구를 혹시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요. 지금 이제 데이터 분석에 대한 역량 진단을 위해서 뭐 부서명이라든가 상위 역량, 하위 역량을 따로 지정이 돼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분야로도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다른 분야라는 게 혹시 어떤? 제가 이제 저희 공사의 안전 교육이나 예산 쪽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쪽에 만족도 조사라던가 이제 활용광이 조금 생각나는 게 몇 개 있어서 이제 진단 도구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지금은 일단 그 각 기관의 그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을 진단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니아의 조용탁 수석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저희 온라인 진단 도구는 그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이
용으로 지표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런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표 같은 거를 저희가 좀 설정을 따로 만들게 되면 그렇게 활용할 수 툴만 조금 활용을 하고 싶은 분야가 있어서 지표 같은 건 저희가 이제 별도로 설정을 해야 될 것이고 이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지금 있는 현재 만들어져 있는 것은 지표를 추가 삭제 뭐 이렇게 하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대로 진단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저희는 지금 일부 지표들을 삭제하는 기능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사용은 불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잠깐. 네, 한국전력공사입니다. 그 작년에 그 제작해주신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도구를 잘 썼는데요. 그 작년에 사용할 때 인원에 대한 그 한정 문제가 좀 있었고, 그 부서별 인원 배정을 할 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혹시 고도화 작업 내역에 인원 확대라던가 그 부서별 인원 배정을 엑셀로 업로드하는 기능 같은 게 혹시 추가될 예정이 있으신지가 궁금하거든요. 예, 첫 번째 사항은 지금 반영돼서 숫자 그 직원 수에 상관없이 진단을 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 엑셀로 업로드하는 기능 부분은 아직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지금 기존 방식을 그대로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국마사회 데이터 행정 담당자인데요. 그 작년 4월 달에 그 범정부 데이터 분석 활용 역량 진단 가이드라인이 나왔잖아요. 혹시 이게 올해 또 뭐 업데이트가 되거나 할 계획이 있으신지?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똑같이 올해도 역량 진단을 하면 되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작년 버전으로 그대로 역량 진단을 하시는데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저희가 일부 기능들을 업그레이드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추가해서 다시 한번 배포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작년 것을 그대로 활용하셔도 진단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시에서 왔는데요. 그 데이터 전문가 과정을 지난주에 그 워크숍 하는 걸 잠깐 들었었는데 일반 공무원도 그 교육 과정에 참석해서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지 그게 궁금하고, 그리고 이게 매주 주 1회 20번을 가야 되는데 그 이제 일정상 뭐 참석을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일반 공무원이라는 게 정말 이제 그 공무원도 업무가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분석을 전혀 모른다 하시면 솔직한 말씀으로는 좀 참여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거는 진짜 전문가 과정이고 저희가 그것 때문에 이제 뭐 그 외에 전문가 과정은 작년에 처음 생긴 거고 그 입문이라든지 초급, 중급, 고급 분석의 기존 과정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과정들을 올해는 한번 들어보시고 내년에 다시 전문가 과정에 도전하는 뭐 그런 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에 한번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은 이제 운영진들과 협의를 해서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결석을 해도 이제 어느 정도의 수료 시간이 차면은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역량 파트 2는 이걸 하고요. 혹시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요, 신규수 팀장님 행정번호로 한번 연락 주시면 팀장이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단 파트 2는 이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제 파트 3 마지막 이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제 파트 3 플랫폼 관련 적극 설명 하겠는데요. 이태철 플랫폼 팀장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통합데이터 분석센터
플랫폼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철 사무관입니다. 금일 정책 설명에 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의 마지막 부분인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하여 서비스 소개와 향후 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개요 및 분석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한 소개와 향후 방향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행정공공기관에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맞춤형 분석 환경을 제공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분석 역량에 따른 다양한 분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소속의 재직자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행정 및 공공기관 서비스를 위하여 행정망 및 인터넷망의 동일한 서비스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서비스는 소셜 분석, 온라인 분석, 표준 분석 모델, 분석 환경 제공, 데이터 통합 검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셜 분석 서비스는 간단하게 키워드 입력만으로 웹 소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석해서 그 결과를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언론이나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표준 분석 모델 서비스를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분석팀장님이 소개한 표준 분석 모델하고 동일한 서비스인데 분석팀 쪽에서는 표준 분석 모델을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서비스가 분석 시스템에 탑재돼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표준 분석 모델은 다수의 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선별해서 표준화된 모델로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47개의 분석 모델이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참조하여 유사한 분야에 분석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매뉴얼과 소스 코드, 설치 파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중심으로 그대로 따라가시면 해당되는 분석 모델의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분석 서비스는 앞서 설명드린 표준 분석 모델 중 특히 활용도가 높은 주제를 선별해서 분석에 필요한 거의 대부분의 과정을 자동화하여 구현한 서비스입니다. 분석 경험이 부족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직접 분석하는데 최소한의 노력만 투자하면 분석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서비스로 사용자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저희가 제공하는 표준 양식에 맞게 업로드하시면 자동으로 분석해서 다양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분석 환경 제공 서비스는 분석 인프라나 분석 환경을 자체적으로 구성하기 어려운 사용자나 기관에게 필요한 자원과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통합 검색 서비스는 유관 시스템인 등록관리 시스템을 비롯 데이터를 개방 또는 공유하고 있는 타 플랫폼의 데이터를 검색 및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20여 개의 데이터 관련 시스템이 각각 따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한눈에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서비스로 100만 건 이상의 데이터를 통합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들 5가지 주요 서비스 외에도 주소좌표 변환, 분석 사례, 카탈로그 맵 등 분석 업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셜 분석 서비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셜 분석 서비스는 분석 시스템에서 수집한 웹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분석해서 언론 및 여론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크게 키워드 분석, 이슈 분석, 뉴스 스크랩, 맞춤형 분석의 4가지 유형으로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키워드 분석은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통해 검색된 웹 소셜 데이터를 분석하여 다양한 시각화 차트로 그 결과를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검색 조건에 따라서 서비스 유형이 키워드 분석, 기관별 비교 분석, 키워드 비교 분석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이슈 분석은 앞서 키워드 분석이 사용자가 키워드를 입력하면 키워드와 관련된 소셜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반면 사용자의 키워드 입력 없이 최근에 소셜의 검색 또는 노출 빈도가 급상승하는 키워드를 자동으로 추출, 분석해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수집된 웹 소셜 데이터로부터 최근 가장 빈도가 높은 키워드를 뽑아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각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으며 당일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분석과 함께 분야별 이슈, 지역별 이슈 키워드에 대한 분석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은 특정 키워드를 통해 검색되는 뉴스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분석은 앞서 설명드린 세 가지 유형의 서비스를 사용자 맞춤형으로 관리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소셜 분석 중 키워드 분석의 주요 결과 예시 화면입니다. 보시는 화면은 키워드를 빅데이터로 입력하고 분석 기간을 최근 3개월로 설정한 소셜 데이터 분석 결과 화면입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를 포함한 데이터의 검색 추이를 보여주고 검색된 데이터에서 해당 키워드와 함께 등장한 주요 키워드들을 워드 클라우드와 연관도 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검색 데이터 내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키워드에 대한 현황도 다양한 차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슈 분석 서비스에 대한 예시 화면입니다. 이슈 분석은 급상승 이슈, 분야별 이슈, 지역별 이슈로 세분화되고 급상승 이슈는 분석 당일 기준으로 빈출 빈도가 높은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분야별 이슈와 지역별 이슈는 최근 7일 기준으로 빈출 빈도가 높은 키워드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합니다. 보시는 화면은 분야별 이슈 분석에서 교통 및 물류 분야를 선택했을 때 화면으로 해당 분야에서 빈출 빈도가 급상승하는 키워드의 목록과 함께 각 키워드에 대한 검색 데이터 추이, 주요 키워드, 연관도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분석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분석 서비스는 분석 언어인 R이나 파이썬을 모르더라도 민원 분석, 위치 기반 분석 등 제공되는 분석 모델에서 요구하는 데이터를 표준 양식에 맞춰서 업로드하면 사용자에게 해당 분야의 분석 결과를 시각화하여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분석 시스템에서는 총 11종의 온라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 분석 주제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민원 분석은 민원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기관의 민원 담당자가 보유하고 있는 다수의 민원 데이터를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분석 시스템에 올려주시면 민원 발생 지역, 주요 민원, 부서별 민원 처리 시간 등을 시각화해서 제공합니다. 지역별, 분야별 민원 현황에 대한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대민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 향상, 서비스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기반 분석은 위치를 포함하는 데이터를 업로드했을 때 해당 데이터에 대한 분석 결과를 지역별 통계, GIS 기반 경계맵, 히트맵 등 다양한 시각화 차트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텍스트 분석은 텍스트로 구성된 데이터를 업로드하면 해당 데이터로부터 주요 키워드를 추출 및 분석하고 워드 클라우드, 키워드 연관도 등의 시각화 결과를 제공합니다. 이외에 관광축제 분석, 주차난 완화 분석, 공공 와이파이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분석 중 가장 많이 활용되는 민원 분석 서비스의 활용 방법에 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분석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민원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민원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한 공공기관의 민원 업무 담당자가 주로 활용하는 서비스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민원 처리 시스템, 예로 바란다 민원이라든지 콜센터 민원 등에서 관리되는 민원 데이터는 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민원 접수 번호, 등록 일자, 제목, 내용, 답변 일자, 처리 부서, 주소 등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속성이 있습니다. 이런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민원 데이터를 온라인 민원 분석에서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 일부 데이터 순서 조정 등 정제하여 민원 분석 서비스에 업로드하고 분석 시작 버튼을 클릭하면 데이터 분석을 시작합니다. 통상 1000여 개의 민원을 분석하는 데 10분 정도가 소요되며 분석 처리가 완료되면 민원 분석을 요청한 사용자에게 분석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해당 화면은 민원 분석을 처리한 결과 화면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지도로 시각화하여 보여주며 주로 많이 발생한 민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워드 클라우드, 주요 민원 순위, 키워드 연관도 등 다양한 차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시각화 차트를 선택하면 해당 민원에 대한 보다 상세한 통계 현황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부서별 민원 처리 건수, 부서별 민원 평균 처리 시간 등에 대한 결과 등도 더불어 제공되어 민원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마련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표준 분석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표준 분석 모델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다수의 공공기관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모델을 선별 표준화하여 표준 분석 모델로 개발하여 유사한 분석이 필요한 경우 손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분석 환경 설정 방법과 단계별 실행 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 교육 영상, 설계 분석에서 활용 가능한 설치 파일 및 데이터, 소스 코드까지 제공 가능한 일체의 자료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2017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1년에 통상적으로 3종에서 5종 정도의 표준 분석 모델이 신규로 추가되고 있으며 현재 47종의 표준 분석 모델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각 표준 분석 모델 중 필요한 특정 모델을 선택하시면 해당 모델에 대하여 모델 개요, 필요한 데이터, 분석 절차 및 활용 결과 예시 자료가 제공됩니다. 해당 모델에 대해 제공 요청을 하시면 모델에 대한 상세 매뉴얼, R, 파이썬 등으로 코딩된 소스 파일, 분석에 참조할 수 있는 데이터 등 제공할 수 있는 일체의 자료가 제공되며 각 공공기관에서 유사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할 경우 통상적으로 데이터 분석 모델 개발에 6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개발 기간을 제공되는 표준 분석 모델을 참조하여 유사도에 따라 빠르면 2주 이내에 개발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5천여 회 표준 분석 모델이 제공되었으며 6,660여 건의 표준 분석 모델 활용 사례가 분석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분석 환경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석 환경 제공 서비스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지 않아도 고성능의 분석 자원을 할당받아 데이터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분석 환경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기관의 요구 수준에 맞추어 독립적인 서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 자원 및 제공되는 분석 도구를 이용해 다양한 분석 과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단위 분석 제공 서비스와 개인 단위 분석 자원 제공 서비스로 나누어져 있고 기관 단위 분석 환경 제공 서비스는 공공기관에서 분석 자원을 장기간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분석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해당 기관 관리자는 할당된 분석 자원에 대하여 기관 내 사용자를 추가로 지정하여 재할당하는 등 할당된 범위 내에서 독립적으로 분석 자원을 무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할당 기간은 1년 단위이며 최대 32코어의 CPU 자원이 할당됩니다. 개인 단위 분석 자원 제공 서비스는 공공기관 사용자가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분석 자원이 필요할 경우 단기간 분석 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주요 서비스 중 마지막인 데이터 통합 검색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통합 검색 서비스는 공공 데이터, 공동 활용 데이터, 분야별 플랫폼 등재 데이터 등 20여 개 데이터 주요 플랫폼에 연계하여 120만여 개의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으며 연계 대상 플랫폼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다음 달 2단계 확대 구축이 완료되면 연계되는 대상 시스템은 20여 개에서 40여 개로 확장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주요 서비스 외에도 공공기관에서 수행한 4천여 건의 분석 사례를 분석 우수 사례, 기관 분석 사례, 협업 분석 사례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으며 지리정보 분석에 필수적인 주소 좌표 변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부분 마지막인 향후 계획입니다.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2014년 서비스하고 있던 빅데이터 공통 기반 해안이 차세대로 발전한 시스템입니다. 21년 ISP를 거쳐 22년에서 24년까지 3단계로 구축 중에 있으며 작년 23년에 기초환경 조성 사업을 마치고 3월부터 서비스가 계속 개시되었습니다. 올해 3월까지는 2단계 확대 구축이 진행 중이며 2단계 확대 구축이 거의 마무리 중으로 3월 중순경 확대된 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확대 구축 사업의 주요 내용은 기존 크롤링 방식의 뉴스 수집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한 뉴스 수집으로 서비스되는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고 유튜브, 주요 커뮤니티 등 보다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분석 환경 제공 규모를 현재 10개 기관에서 제공해서 50개 기관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데이터 통합 검색 체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업무의 데이터 분석을 접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분석 지원 업무의 여러 서비스가 신규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영상, 음성으로부터 텍스트를 추출하고 긍부정 등 감성 분석을 통하여 회의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제시해주고 음성 인식을 통하여 화자를 자동으로 구분하고 화자별 발음 비중 및 주요 언급 키워드를 시각화하고 화자별 회의 내용 요약 등을 제공하는 자동 회의록 서비스라든지 이미지 등에서 문자를 인식하고 추출하여 문서 작성 등에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광학 문자 인식 서비스, 사용자가 다양한 시각화 차트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 상시 시각화 플랫폼 서비스 등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다음 화면은 서비스 예정인 자동 회의록 화면입니다. 현재 90% 정도 개발이 진행되었으며 음성 인식률은 현재 98% 정도 수준입니다. 사용자가 회의명, 회의시간, 참석자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음성 데이터 또는 영상 데이터를 첨부 파일로 업로드 후 변환을 요청하면 화자를 구분한 회의록으로 변환되어 제공됩니다. 회의 내용을 확인하면서 잘못 인식된 음성 등에 대하여 수정도 가능하며 텍스트 다운 및 한글 다운을 지원합니다. 회의록 원문에 대하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분석이 필요하면 연계된 화면에서 회의록 분석을 바로 진행하실 수 있으며 회의록을 종합하여 회의록 요약 및 회의 전반에 대한 긍부정 등 감성 분석, 회의에서 누가 얼마나 발언하였는지 보여주는 화자별 발언 비중, 회의에서 많이 언급된 단어의 빈도수가 제공되며 텍스트 분석, 감성 분석에 대한 상세 자료가 제공됩니다. 더불어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중 특정 화자를 선택하면 특정 화자의 발언 내용만 취합하여 조회가 가능하며 회의 전문이 보다 보기 좋은 형태로 가공되어 제공됩니다. 회의록 분석 자료는 전체 보고서 형태로 다운받아서 업무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서는 분석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기관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월 중 24년도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통해 분석 환경 제공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3월경 분석 자원을 할당할 예정입니다. 자원을 할당받은 기관은 할당된 자원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분석 자원을 할당받은 기관은 자원 활용 계획서 및 활용 실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데이터 분석 자원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범정부 데이터 분석 시스템에 대한 소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마지막으로 파트 3 했는데 혹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실까요? 분위기 보니까 질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일단 이것으로 일단 파트 3 마감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약속드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3개 파트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이제 설명 마무리 드리고요. 추후에 뭐 질문이나 뭐 기타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한테 뭐 문의 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답변해 주실 것 같습니다. 다음 이것으로 정책 설명회 마치겠습니다. 멀리서 오셨는데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다음에 혹시 또 기회 되면은 또 이런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